2019년 7월 급여 명세서고요. 안녕하세요. 자유를 꿈꾸는 옆프리입니다. 저는 지금 29살이고요. 제가 28살 때 받은 저의 세전 세후 월급 명세서를 한번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걸 올려도 되나 싶어서 살짝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미 퇴사를 하기도 했고 또 제가 다닌 회사명은 아무도 모르시고 또 앞으로도 모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은 뭐 한 10% 정도 내외가 될 것 같은데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한 그래도 8, 9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까지 다녔던 회사가 한 중소에서 중견 정도 규모의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회사 정도의 좀 현실적인 월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첫 회사를 10개월을 다니다가 그만뒀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회사를 지원할 때는 신입으로 지원을 해서 이 월급은 신입 기준 딱 3년 차에 받은 월급입니다. 직급은 사원이었고요. 보시면은 2019년 7월 급여 명세서고요. 기본급 188만 3,200원에 연장수당 67만 5,790원, 벽지수당 35,000원, 근속수당 2만원. 그렇게 해서 총 지급 합계액이, 그러니까 이거는 세전 급여예요. 261만 3,990원이었고 공제 내역 볼게요. 소득세 5만 1,040원에 지방소득세 5,100원, 그리고 건강보험 7만 8,280원, 국민연금 10만 7,550원, 고용보험 16,990원. 해서 26만 5,620원이 공제됐어요. 보이나요? 그러니까 제가 세전 급여가 한 260 정도 대략 받으면 그 중에서 10% 정도인 26만 5천 원이 공제되고 세후 급여가 234만 8,370원. 네, 매월 요 정도의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네, 일단 부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근무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어요.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근무였는데 하루에 약 1시간 정도는 야근을 해서 보통 6시쯤 퇴근을 했었고요. 이거는 사실 칼퇴근하는 부서도 있는데 제가 있는 부서가 좀 야근을 하는 부서였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부서마다 그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랐고 저는 그래도 야근을 조금 하는 편이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기본급이 이거보다 더 적고 두 달에 한 번은 상여가 100%씩 나오는, 그러니까 상여가 연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였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특성이 있는 산업군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최저임금이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게 되면서 아무래도 상여가 연봉에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연봉이 굉장히 올라가요.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을 올린 다음 상여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거의 연봉이 진짜 막 한 20% 이상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감당할 회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뭐 대기업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은 회사의 그런 재무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여를 없애버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주던 상여 금액을 기본급의 최저임금을 맞추는 정도로 녹이고 나머지는 연장수당에 녹이고, 그러면 상여금을 기본급에 다 녹이면 되는데 이렇게 연장수당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는 야근을 하지만 야근 수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근 수당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변명의 여지를 만들려고 이렇게 급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지만 실제로 제 연봉은 2018년에 비교하면 많이 안 올랐다는 거. 그리고 저희 회사 규모도 말씀드리면 직원 수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됐고 생산직이 한 4, 500명에 사무직이 100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100명 내외. 매출은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됐고요. 직원 수로 봤을 때는 사실 중견 정도 되는 정도의 규모인 것 같지만 중소기업에 속해서 저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제가 했던 저의 직무는 기술연구소라는 부서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이나 뭐 정부 과제 같은 거, 무슨 해외로 가는 무슨 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거에 약간 마케팅 업무 그런 것도 좀 했었고, 사실 제 친구들 중에는 뭐 같은 이런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간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대기업 뭐
제가 경영학과를 나오다 보니까 증권회사나 은행권 쪽으로 간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근데 확실히 대기업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월급이죠.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뭐 거의 연봉이 한 4천에서 뭐 5천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고 귀여운 월급인데 어떻게 보면 근데 적지도 않은 월급인 것 같은 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아예 대기업을 입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성격이 약간 대기업을 엄청 열심히 해서 막 1, 2년 준비하고 갔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자유를 꿈꾸고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진득하니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막 진짜 5년, 10년 이상 다닐 자신도 없고, 그리고 노력해서 갔는데 막상 막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고 상사랑 안 맞고 동료들이랑 안 맞으면 그거를 제가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중소기업을 가서 내가 뭐 원하지 않을 땐 쉽게 또 그만두고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후회가 되거나 좀 부족하다 싶으면 회사를 다니면서 뭐 필요한 자격증 공부든 일단 경험을 쌓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혀 막 후회되거나 좀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거나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름 그래도 이직을 잘 해서 월급이 상당히 많이 오른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최종 목표는 이런 회사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한 거를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작이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저축을 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다 함께 파이팅!